자, 오늘 제5장 대외 업무관리, 교재 18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대외 업무 하게 되면, 우리 이제 행정유관기관과의 관련된 업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 있고요. 시도지사, 또 시장군수구청장 있습니다. 자, 이런 행정관청과의 유관 업무. 자, 여기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테마를 살펴보실 텐데요. 자, 이쪽 보시죠. 제5장 대외 업무. 첫 번째는 이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 행정관청과의 관련 업무.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관련. 두 번째는 시도. 그리고 세 번째는 시군구조.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대외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령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차량을 주차하려고 봤더니 이제 주차공간이 협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차공간을 좀 넓히자. 그래서 뭐 조경이 되어 있는 뭐 휴게시설 뭐 이런 데는 아니면 어린 놀이터 뭐 이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무조건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바꾸면 되느냐? 아니요.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시장 등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듯 시장 등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는 행위. 그래서 우리 이제 행위 제한 또는 뭐 용도 변경 등 혹은 행위 허가 등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시장 등 관련 업무에서 행위 허가 등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리모델링도 리모델링을 시행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리모델링 관련 허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국토부와 관련된 업무.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바로 이제 181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거 실태 조사. 자,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신 것 중에 뭐 인구 조사하고 뭐 주택 뭐 이런 거 이제 조사하는 거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주택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주거 실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주거 실태. 그러니까 이 주거라고 하는 것은 주거 이론에서 보셨지만, 그렇죠. 삶의 질적인 측면을 조사하는 거죠. 그러려면, 조사해 보니까 어떻더라라고 이야기하려면, 이 주거 실태 조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는 것이 이제 주거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양호하냐, 불량하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만든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 이제 이번에 새롭게 이제 들어간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유도 주거 기준, 요런 개념이 들어갔어요. 자, 우리 이제 주택법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택법에서 이렇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주거기본법으로 이사를 갔어요. 법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요 친구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잠깐 해보면, 국토부 장관이 최저 주거기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마치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주거 상태를 뭐 0에서 100까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위치에든 뭐 이렇게 쭉 있겠죠. 그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을 딱 그어놓고, 요 정도에 못 미치면, 이거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떤 그 주거질을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이제 주거 정책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이게 바로 최저 주거 기준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이 유도 주거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보다 조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질적인 수준이 한 이 정도 수준에 좀 올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저 주거 기준과 유도 주거 기준의 다른 점은, 그렇죠. 이 유도 주거 기준은 임의 조항이라서 반드시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좀 구별합니다. 국토부 관련된 업무 중에 세 가지: 주거 실태 조사, 최저 주거 기준, 그리고 유도 주거 기준.
그죠? 이렇게 강행과 임의로 구분해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자, 이렇게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최저 주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조사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죠? 조사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조사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건 주택조사하고 인구조사가 아니고 주거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 괜찮으냐, 이 주거의 질, 이걸 봅니다. 그래서 이 주거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이제 뭐 대다수 포함이 되겠지만 포함되지 않는 것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난방 방식 이런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개별 난방이면은 행복하고 뭐 중앙 난방이면 불행하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이런 관련해서 관리 방법. 뭐 자치는 행복하고 뭐 위탁은 불행하냐 이런 거 아니죠. 그죠? 뭐 주택의 방위 뭐 동향이면 뭐 안 좋고 뭐 남향이면 좋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거 실태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거 실태 조사와 최저 주거 기준 내용을 좀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관리비 내역 공개예요. 우리 이제 회계관리 편에서 여러분들 살펴보셨습니다. 우리 이제 관리비 등이라 그래서 정말 그죠? 뭐 관리비 사용료, 구분징수 항목 굉장히 많은 양의 관리비 등을 계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그렇죠. 홈페이지에 알려줘라. 이게 어디에? K아파트라고 하는 사이트였죠. 이게 바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K아파트에 공개를 해라. 이것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보시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요 관련된 부분도 국토부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수관리단지를 지정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관리단지를 지정을 한다. 우수관리단지라는 게 뭐예요? 잘 관리하고 있는 단지다. 이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범관리단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국어죠. 우수가 잘하는 거야. 모범이 잘하는 거야. 다 잘하는 거죠. 그죠? 모범 택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우수관리단지는 지금 보신 것처럼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모범관리단지는 누가 지정하냐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뭐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또 이거 또 바뀌어 놓으면 안 되고 우리 또 주관식도 있고 하니까 또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국토부 장관 할 때 쓰는 요거 이제 같이 이렇게 정리하시고 모범관리단지 할 때 이 여기에서 시도지사 할 때 이렇게 그래서 모음을 가지고 우수관리단지와 모범관리단지를 이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수관리단지 선정까지 보셨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제 자격시험 위탁 또 여기 있는 관리정보 체계를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정리하셔야 될 게 만족도 평가라는 게 있죠. 이제 지난번 시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 만족도 평가. 누구에 대한 만족도 평가냐? 주택관리업자요. 주민들이 보니까 주택관리업자가 뭐 잘하더라, 못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만족도 평가라고 합니다. 만족도 평가에서는 여러분들 1단원에서도 공부를 하셨지만 만족도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 대상과 공개 대상은 다르다라는 거죠.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평가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은 다 평가를 합니다. 의무관리 대상 이거 300세대 150 승중지동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이 공개 대상은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출 때 공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50세대 이상. 그리고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이상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다? 두 개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셨잖아요. 뭐 예를 들면 100세대짜리하고 뭐 3000세대짜리하고 두 개를 이제 가지고 보면 100세대짜리는 50세대 이상하고 10분의 1은 10세대잖아요. 그러니까 10세대가 만약에 했다 그러면 공개하면 안 돼요. 10분의 1이지만. 왜? 최소 50세대 조건을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50세대 이상 한 경우에 공개를 해야 되고요. 3000세대다 그러면 10분의 1은 300세대고 최소는 50세대죠. 근데 50세대 됐다고 공개하면 안 되죠. 왜? 이 요건을 충족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300세대 이상이 돼야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핵심은 이렇게 두 개의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라는 부분 기억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국토부 전체는 큰 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부분은 시도지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시도지사와 관련된 부분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시도지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죠.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었었어요. 그죠? 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시도지사.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는 거예요. 준칙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규칙을 만들어서 각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준칙 제정 보셨고, 이제 장기수선 계획 조정 교육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장기수선 계획편에서,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 장기수선 계획을 한번 수립해 놓으면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멘트 값도 오르고, 철근 값도 오르고, 뭐 이렇게 변동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해야 돼요. 근데 관리사무소장이 이런 거 조정 잘해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도지사가 교육을 하니까 와서 들어라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잘 알고 있다. 나는. 그럼 들을 필요 없어요. 모르면 들어라. 그 얘기죠. 모르면 들어라. 필요하면 들어라. 라고 하는 임의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수선 계획, 하자보수제도, 안전관리 이런 것들은 이렇게 띄어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로 쭉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공부하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장기수선 계획 조정교육 보셨고요. 우리 이제 시도지사는 우리 이제 주택관리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주는 사람이죠. 자격증 주는 사람. 자, 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지급하는 사람이 시도지사. 그러니까 자격증 주고 뺏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도 여기서 합니다. 자, 행정처분. 그러니까 이 주택관리사 뭐 자격증을 주었다, 뺏었다, 뭐 또 이렇게 자격도 정지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시도지사와 관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도지사는 우리 이제 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이제 표현에 따라서 교육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지만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요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을 이렇게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 등의 교육. 그러니까 요 등에는 주택관리사가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업자가 여기 포함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이제 교육의 내용은 1년, 5년, 3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정리했던 겁니다. 그죠? 3년마다 교육을 한다. 185페이지에도 보시면 1번은 요 1년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든 주택관리사든 배치가 되면 어떻게? 그렇죠. 1년 배치되고 1년 이내에 교육을 꼭 받으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5년이죠, 5년.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이제 업무를 하시다가, 아유, 이거 뭐 되게 힘들다. 그래서, 에이, 내가 다른 일 하지. 때려치고 다른 일 하다가 다시 들어올 때 5년 이상 때려쳤으면 교육을 받고 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년. 이건 뭡니까? 그렇죠. 3년마다
3년마다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 내용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봅니다. 6번 보시면, 안전진단과 관련된 세부사항 고시가 있어요. 안전관리 진단. 이제 이렇게 이제 안전관리 진단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이 안전관리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안전관리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 안전관리 진단하면 뭐 해빙기 진단도 있고, 뭐 우기 진단, 월동기 진단, 뭐 안전 진단, 위생 진단. 뭐 이제 많은 이제 진단이 있는데, 이 진단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도지사가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셨고, 그 다음 186페이지에 모범관리단지는 아까 보셨죠? 모범관리단지 할 때 이렇게 시도지사 이렇게 해서 이제 우수관리단지와 모범관리단지를 구분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 관련된 부분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텐데, 자,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죠. 예. 자, 세 번째 시장군수 구청장. 자,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을 이제 시장등 이렇게 부르잖아요. 시장등 이렇게 부르고, 이 자와 관련된 업무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봅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행위허가. 우리 이제 행위허가는 대외 업무 관련해서 이제 자세히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행위와 관련된. 그러니까, 입주 사용자 관리 주체가 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 공간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방이 부족해서 거실을 확장한다든지 뭐 옆에 마트가 새로 생겨서 담장에 새로운 담장을 이렇게 새롭게 낸다든지 이런 어떤 행위, 뭐 주차 차단기 위치가 잘 안 맞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뭐 실제 이제 관리 실무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 저 아파트 단지니까 그냥 알아서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입주자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느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와 관련해서는 입주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도 필요하다라는 거. 이건 이제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좀 내용이 좀 어렵지만 그건 이제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기로 하고 관리 방법이 결정됐다. 자치다, 위탁이다. 기억나시죠? 사업 주체 관리 하다가 자치로 결정, 위탁으로 결정이 됐다면 그 결정된 사실을 30일 이내에 시장등에 신고하고 사업 주체도 통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2번 관리 방법 결정 및 입대 구성 신고 통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죠. 공동관리, 구분관리. 자, 요 관리 방법 결정과 공동 구분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결정이 된 경우에 사후 처리가 다르죠. 보신 것처럼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되면 이게 사업주체 관리에서 자치나 위탁으로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면 요 결정된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되고 사업주체도 통보했죠. 자, 그런데 요 신고하라 그러니까 신고는 신고 기간이 있어요.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공동 구분 관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임의 조항이다.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구분 관리가 결정이 됐다. 그래서 뭐 30일에 신고하고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냥 지체 없이 시장 등에게 알려만 주면 돼요. 통보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관리방법 결정사항과 공동구분관리 결정사항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는 신고, 하나는 통보.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동구분관리 내용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 시장 등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교육을 시키죠. 입대 교육. 그래서 이건 매년 실시한다 그랬어요. 그죠? 한 번 할 때 4시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내력구조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요 안전진단, 요거는 어디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냐면
안전관리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하자보수에서 배워요. 하자보수. 안전관리 같은데 왜 하자보수에서 배우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에 대해서 실시하는 거냐면, 내력벽, 기둥, 이런 거에 대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벽체가 무너지려고 막 그래, 건물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전도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성 여부 확인하는 것이 안전진단인데, 그러면 이 내력벽이나 기둥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1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10년이라고 하는 하자보수를 공부를 할 때, 하자담보 책임 기간 공부를 할 때, 요 안전진단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10년 됐든 넘었든 안 넘었든 뭐가 지금 내력벽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공동주택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전진단은 관리 주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그렇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등의 행위에 이 안전진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안전점검은 아니죠. 안전점검은 그냥 단순하게 점검하는 거니까 이건 누가 해요? 관리 주체가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교육이 있는데, 이건 이제 무슨 교육이냐면, 방범 교육이 있어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안전 방범 교육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디서 여러분들 배우시냐면, 이건 정말로 요 안전관리에서 배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쭉 하시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행위허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여기 하자보수와 관련된 이야기, 또 안전관리와 관련된 이야기, 또 여기 이제 시도지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장기선 계획과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내용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하실 때는 해당 부분 학습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업무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하는 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걸 정리하는 거예요. 조금은 힘들겠지만 해당 부분에서 정확한 학습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안전점검 결과보고라는 게 있어요. 아까 안전진단은 시장 등이 했잖아요. 지금은 안전점검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안전점검한 결과를 시장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이 안전점검은 관리 주체가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어려운 행위가 아닌데 이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죠. 안전진단은 하자보수고 안전점검은 안전관리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8번 내용을 좀 보시겠는데, 이거,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지금, 요 주관식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이제 요 관리라는 표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그래서 요거는 무엇과 비교를 했습니까? 그렇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비교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는 관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관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는 사용자가 들어가지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인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관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제 뭘 하느냐면 우리 이제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관리사무소장이 배치가 되면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하는 거죠. 배치 신고 권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시정구청장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신고 서류는 어디다 낸다 그랬죠? 그렇죠. 협회에 제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배치 신고권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 등이긴 하지만 실제 서류는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협회를 갖다 준다 그랬어요. 그럼 협회가 모아서 시장을 갖다 주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이제 자체 관리하는 경우에 임대주택 자체 관리 기구를 인가를 한다든지, 그죠? 또 회계감사 시에 공인회계사 선정 의뢰, 자, 이러한 것들을 시장구청장에게 합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국토부 업무와 또 시도 업무, 그리고 시장구청장의 업무를 보셨는데, 이건 이제 전범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뭐, 관리 방법 결정 얘기도 하다가, 저쪽에 있는 안전관리 얘기도 하다가, 장기선 얘기도 하고, 하자부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괄적인 부분을 학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형태로 해당 부분에 대한 학습을 정리하는 형태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7페이지 계속해서 이제 감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감독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꼭 이제 그 주민들이요, 뭐 관리사무소 분쟁이 있다든지 뭐 있으면 어디에 전화해? 시청에 전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택거나 이런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지자체의 장은 입주자대표 관리체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효율적으로 입주자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하게 하거나 또 이렇게 가서 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188페이지에 보시면 뭐 주로 이제 분쟁이에요. 요즘 이제 지자체에서도요. 이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분들을 채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민원을 좀 처리하게끔 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분쟁 조정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저도 이제 그 전화를 조금 이렇게 이제 받으시는 분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뭐 그 지자체 내에서 다 오니까 뭐 굉장히 많다 그래요, 전화도. 자, 그 다음에 뭐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아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고 나면, 관리차가 하고 나면 시장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시장구청장이 이제 이렇게 지도감독 할 수도 있고요. 뭐 그 밖에 이제 일반적으로, 뭐 여기 이제 이쪽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합니다. 뭐 여기 입주자대표회의, 여기 이제 구성 신고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뭐, 여기 또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뭐, 또 이제 안전점검 관련된 부분, 또 이러한 부분들, 또 이제 가장 큰 이제 시장구청장 관련된 부분은 이겁니다. 행여가. 그래서, 보니까 뭐 좁아요. 애들은 크는데 방은 좁아요. 그럼 방 확장해야 돼. 거실 확장해야 돼. 이런 행위를 어떻게 허가를 시장구청장이 할 거냐. 또, 자동차가 옛날엔, 이렇게 주차공간이 널널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차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럼 이제 주차공간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이 시장구청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정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떼어서 이제 대외 업무의 두 번째 꼭지로, 정리를 하게 되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 188페이지에 제 2절에 행위 허가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행위 허가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실 텐데, 이게 조금 내용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뭐, 실제 그 189페이지나, 191페이지에 보시면, 쳐다만 봐도 머리가 딱딱 아픈 표 같은 게 하나 나와요. 그죠? 근데 이 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암기는 아닙니다. 암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두 줄을 못 외워요. 암기가 아니고 이 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이제 10회 때 여기서 네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차에서도 막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이 행여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쭉 분위기를 보고 있다가 1차 시험에서 합격자가 좀 많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이 좀 쉽게 나왔다. 그럼 2차 시험에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나 지지난해처럼 1차 시험이 어려울 땐 이거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근데 1차 시험이 쉬울 때는 꼭 나와요. 15회나 뭐 14회, 10회 이때. 그래서 일단 이제 정리는 해 드릴 텐데
이 내용이 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요 내용은 이제 1차 시험의 추이를 보면서 최종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행위 허가 등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행위 허가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 행정관청과의 관련된 업무도 포괄적인 업무 내용이니까 전체적인 표로 하나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